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정확한 증거들을 보았으며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4.15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 민경욱 전 위원과 황교안 전 대표, 국투본 애국동지들과 수많은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4.15 부정선거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 전부 다 묵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4.15 부정선거뿐이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났던 충격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체, 속풀이, 투표지 보관과 CCTV 감추기 등 부정선거와 관련된 민낯들을 얼마나 많이 드러냈었습니까? 자, 지금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마당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난리가 났습니다. KBS 단독 선관위 직원 해킹당해, 황교안 선관위 경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KBS 단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해킹당해, 업무용 PC 정보 털려, 사이버 위협. 사이버 범죄의 실태와 해법을 모색하는 KBS 연중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한 직원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선관위 관련 주요 정보 등이 유출됐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보화 구축 업무를 하고 있는 선관위 직원 A씨의 PC로 추정되는 화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뜻하는 NEC 온라인 후보자 등록 같은 폴더가 보입니다. 해커들이 불법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이른바 다크웹에 떠돌던 사진으로 A씨의 PC를 공격한 해커가 유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직원의 컴퓨터가 해킹 공격을 받은 건 지난해 10월 8일 무렵. 이 직원의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선관위 내부망 일부 주소와 이곳에 접속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등이 유출됐습니다. 다크웹에 최소 한 달 넘게 해커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노출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해당 직원,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관위의 해당 직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후 KBS의 질의의 선관위는 해당 직원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가 지난해 10월 9일 낮 12시쯤 백신이 삭제한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삭제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코드를 삭제했다고 해도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합니다. 보안업체 최상명 이사는 한번 유출되면 또 다른 해커들이 이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해서 재유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을 확보하거나 어떠한 특정 권한 같은 것들을 추가로 탈취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악성 코드를 탐지하지 못한 이유를 현재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해킹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공공기관 PC가 3,000대가 넘고 상당수는 내부망 접속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는 다크웹 분석 업체에 의뢰해 최근 3년 동안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공공기관 PC를 찾아봤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돼 공공기관 내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PC는 무려 3,000대가 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소식을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인 디스인사이드 이 국민의힘 갤러리에 이 유저가 올려놓고 단독 중앙선관위 해킹 당해도 전혀 모르고 있어. 자, 이 KBS 단독으로 보도한 이 내용을 소상하게 캡처를 해 놓았습니다. 저 NEC 저 폴더가 해킹 당했고 다크웹에 이거를 선관위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현실. 과연 선관위 노태악 위원장 뭐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야, 노태악 이 미친 XX야. 이거 선관위 이대로 이거 투표 가능하냐? 진짜 심각하네. 노태악 저 인간 수사받아야 함. 해킹 당했다는데 노태악 모른다? 선관위 이거 지금 난리가 났네. 응? 사전투표 전에 까발렸으니 국정원 대응을 하겠네. 노태악 이 자는 과연 어떤 자야 이거. 이렇게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문제 제기를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님 저 노태악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해킹을 당했다니요. 라며 이 노태악을 박살을 냈습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가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황교안 중앙선관위 경고한다. 중앙선관위에 경고한다. 첫 번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즉 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투표지에 직접 찍게 되어 있으니 선관위는 여당에서 법대로 하라고 하는 요구를 따라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큰 문제이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신문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장을 직접 찍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선거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닌가라고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초법적 기관이란 말인가? 선관위가 주장하는 이른바 인쇄, 날인은 시간은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짜 투표지 대량 생산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선관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관위가 과거에는 잘 했던 것을 왜 부정선거에 우려가 있도록 고치려고 하는가? 둘째, 단일 플라스틱 투표함을 사용하는 당일 투표와는 달리 관내 사전 투표함은 행랑식 헝겊을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관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투표함이 다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함 재질이 다르다. 이는 말이 안 된다. 행랑식 투표함은 플라스틱 재질에 비해 보안성이 크게 떨어지고 봉인, 스피커를 붙이기도 어렵다. 도대체 선관위는 왜 이렇게 하는가? 셋째, 중앙선관위는 투표함에 소위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고 참관인들이 서명하게 되어 있다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특수 봉인지가 일단 한번 붙였다가 떼어내면
떼어낸 자국이 남는 잔류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포스트잇처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를 썼다. 이게 무슨 봉인인가? 이런 선거에서도 그런 봉인지를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 직원 누가 이러한 엉터리 스티커를 조달했는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투개표 절차상 취약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선거의 무결성을 강조하는 양식 있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중앙선관위는 이 오불관원이다.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 여기에도 지금 이 일간 베스트 유저가 올렸는데 황교안 대표님 잘 때리셨습니다. 노태악 선관위 총선 앞두고 뭐라고? 봉인지 테이프가 이런 스티커였다고? 뗐다 붙여서 할 수 있는 거였다고? 지금 노태악의 선관위 너희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국정원이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 노태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도 조작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라며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노태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번 총선 사전투표부터 저 노태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